안녕하십니까, 박병입니다. 어제는 두 가지 큰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여의도 국회의사당에서 단식을 하다가 여의도 성묘병원을 거쳐서 녹색병원으로 단식 장소로 옮겼습니다. 또 하나는 최강욱 의원이 임기 4년의 국회의원직을 수행하는 도중 3년 4개월 만에 본인이 그 혐의가 있었던 그 부분에 대해서 대법원의 판결을 받고 이제 의원직을 상실을 했죠. 여러 가지 지금 상황이 벌어지는데 어제 하루에 두 가지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제가 하나는 그 조선일보 사설 19일자 사설을 실어서 정리를 했고, 그 다음에 최강욱 그 의원의 어떤 의원직 상실은 실은 그 방송에 올리고 싶지도 않는데 한 가지 문제가 있는 것 같아가지고, 일반적으로 예를 들어서 국회의원 직을 갖고 있는 사람에게 이런 재판이 진행되면은 국민들이 대표인데 이런 분들이 일반 국민들이 저지를 수 있는 그런 범죄, 변호사들 같은 경우는 그럴 수도 있겠죠. 국회의원들이 아니었으니까.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빨리 정리를 해가지고 국민들이 더 이상 신경 쓰지 않게 해야 되는데, 그게 1심, 2심, 대법원까지 올라가가지고 이런 참 국가를 위해서 충성을 하다가 일어난 일도 아닌 이런 일반 아주 잡스러운 그런 범죄를 갖다가 3년 4개월을 끌어가지고, 그것도 그 진행하는 것 보니까 대법원에서도 무슨 그 판사가 맡았다가 전원 합의부로 옮겨가지고 또 시간을 끌었던 걸로 이렇게 신문에 나왔던데, 너무하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합니다. 1심, 2심 판결에서의 어떤 오류를 갖다가 좀 수정하고 제대로 법과 원칙에 따라서 법의 근본적인 그 이념을 갖다가 실현시키는 게 대법원이라고 알고 있는데, 참 아쉽고, 또 어떻게 보면은 대한민국에 이런 일이 있다는 게 좀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이걸 생각하면서 또 내일 아마 국회에서 체포 동의안이 상정이 되고 이제 그 결과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개딸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지금 민주당 국회의원들에게 그걸 체포 동의안을 부결시켜야 된다라고 문자를 보내고 개별 국회의원들에게 답을 받고, 이거 국가기관이라고 국민들의 대표로 뽑아놓은 국회의원들, 전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대우를 받고 있는 보좌관을 9명씩 거느리고 이런 국회의원들이 한 사람을 지지하고 있는 이런 집단에 의해서 국회 가장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원래는 가져야 되지 않는 그 특권을, 불체포 특권을 지금 국회에서 심의를 하게 되는데, 이것조차도 일정한 집단에 의해서 휘둘리고 있다는 게 얼마나 우스운지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2, 3일 전에는 육사 방문하는 그 국회의원들이 있었죠. 물론 이 사람도 육사 출신이었던 것 같은데, 참 그 내용을 보니까 그 다음에 물론 이재명 대표가 국회의원이 되고 그 다음에 당대표가 되고 모든 과정이 부정할 수 없는 어떤 국회의원 특권을 향유하기 위해서 정확하게 불체포 특권에 대해서 그걸로 인해서 본인의 어떤 그런 사유를 갖다가 방어하기 위해서 가진 걸로 누구나 다 그렇게 이제 보고 있는 건 사실이죠. 그러나 민주당 국회의원들 입장에서는 이 사람이 내년에 공천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한, 또 본인들의 어떤 상식이나 판단 이런 걸 다 제쳐두고 그 사람을 지지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 너무 우습죠.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진짜 그 말도 안, 이게 어떤 한 개인의 기업이라든가 이 국회의원들이 그 기업의 무슨 부장들이라든가 가장들이라든가 그런 건 충분히 이해를 하지. 그런데 대한민국의 국정을 갖다가 조사하고 입법을 하고 지금 모든 국가의 업무를 갖다가 가장 업무에 대해서 가장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이 국회의원 분들이 국민들이 볼 때는 참 상식적이지도 않고 정당하지도 않는 그런 일에 또 일부 아주 극도로 한쪽으로 몰려있는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어떤 의사결정에 대한 제어를 받는다는 게 얼마나 우습습니까? 창피하고.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본인들이 뭐 개딸들의 이협에 영향을 받지 않고 본인 스스로 나는 정말로 지금 이런 상황에서 이재명을 지켜야 된다 라고 생각하는 있는 분들이 있다면은 뭐 그런 것도 뭐 확신 있는 의원이라고 생각을 해야 되나? 뭐 그건 잘 모르겠는데 그런 것 자체가 방송에 나오고 국민들이 알려진다는 게 참 어떻게 보면 우습습니다. 여하튼 이제 내일 결과가 나올 텐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 여러 가지로 또 여러 시각으로 보는 국민들이 있기 때문에 그건 이제 그때 그 판단에 맡기겠습니다만은 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아니다. 이건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정의기억연대, 뭐 정의연이라고 그러는데 여기에 예전에 대표를 맡았던 윤미향 이분도 아마 그 이안부들 어떤 그 문제에 대해서 벌금을 1,500만 원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국회의원이 또 일본에서 열리는 그 조청년 그 행사에 참석을 했었죠. 거기에서 뭐 우리 그 대한민국을 계례도당이라고 표현한 그런 그 진행자의 말도 있고 하였었는데 저는 이제 이런 걸 여러 가지 보면서 최소한도 우리 국민들은 어떻게 보면은 뭐 국채라든가 정체라든가 기본적인 헌법 어떤 개념에 대해서 항상 인지하고 또 인식한 대로 어떤 행위하고 이런 부담이 좀 덜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 개인적인 사람들의 행동은 주변에 큰 파장을 일으키지 않으니까. 근데 소위 국회의원 분들은 지역에서 물론 이제 그 대표성을 가지고 선출이 되지만은 하는 업무는 전 국가를 대표하는 그런 일들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한민국의 어떤 국채라든가 정체 여기에 반하지 않는 행동을 해야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하고 있고 만약에 이제 그런 게 나는 정말로 생각이 이 대한민국 기본적인 헌법이 지향하고 있는 방향은 틀리기 때문에 나 이게 정말로 싫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국회의원을 하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정말로 이제 그 우리 헌법에도 일종의 지금은 뭐 국사범이라고는 말하진 않지만은 이적행위라든가 또 뭐 간첩행위라든가 여러 가지 그 우리나라 국채 정치에 반대되는 그 정치범들이라고 보통 부르는데 옛날에는 국사범이라고 했죠. 이런 사람들에 대한 분명히 형법에 제형이 정해져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국민들의 세금으로 선거를 치르고 세금으로 돈을 받고 대우를 받고 보좌관들이 협조를 받고 많은 특혜를 누리고 있는 국회의원들이 뭐 일치하지 않는다면 국민들이 어떻게 이해를 할까 하는 생각을 한번 하고 이 부분은 정말로 이번에는 정리를 한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나라를 대표하는 국회의원들은 나라가 지향하고 있는 그쪽 방향하고 생각이 맞아야 된다.
기본적으로. 그래야 국민들이 혼란스럽지 않겠습니까? 제가 그 며칠 전에도 올렸지만은 정말로 주변에 그 우리를 위협하는 요소들이 없고, 저 캐나다라든가 오스트레일리아라든가 유럽의 어떤 뭐 프랑스라든가 이런 나라들은 조금은 더 자유스러울 수 있겠죠. 바로 인접 지역에 이제 참 우리를 위협하는 그런 세력들이 없으니까. 그러나 이번에 보셨지 않습니까? 김정은이가 푸틴을 만나러 가고 거기서 하는 대화의 거의 모든 내용이 다 군사적인 얘기인데, 그리고 대놓고 전번에 그 방송에도 나왔습니다만은 김정은이가 우리나라 어느 지점을 타격할 것인가를 얘기하고 있는 모습도 보였었는데, 이런 상황에서 우리나라의 안전보장이라든가 가는 방향하고 틀린 행위를 소위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국회의원들이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는 얘기죠. 국민들한테 이걸 어떻게 설명할 것입니까? 나라의 내부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이견이 있을 수가 있겠죠. 그런 부분은 얼마든지 국회에서 서로 얘기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대외적인 국제적인 국가의 존립과 관계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회의원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한 소리를 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야 국가가 흔들리지 않고 유지되고, 방송을 하고 있는 저뿐만 아니고 여러분들 자녀들,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모든 특권, 경제적인 이게 다 보장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그 많은 혜택과 좋은 조건을 갖고 있으면서 책임을 지지 않는 그러한 언행을 하는지 이해를 하지 못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부탁드리건데 정말 지금부터라도 우리 국민들의 대표 선수라고 생각하고, 대내적인 거나 대외적인 거나 대한민국의 발전과 번영과 안녕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국회의원들이 되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